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 처리 기사 매일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 예상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제1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하나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하나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발 방법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답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CBD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에 이 컴포넌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듈인데요. 이 컴포넌트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또는 코드를 구성하는 모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함수도 있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도 있고요. 또는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내부 이제 단위, 아주 최소 단위고요. 이 컴포넌트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모듈 중에 이 함수 객체 모듈을 다 합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즉 이 컴포넌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실행이 되는 모듈입니다. 실행되는 기능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컴파일에서 실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독립적으로 실행이 된다. 요게 특징입니다. 컴포넌트는 이 함수나 객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이것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해서 하나의 실행되는 어떤 소스 코드로 완성이 돼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되는 기능 최소 단위인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이 기능 최소 단위인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발 방법론을 CBD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해서 이 약자로 해서 Component Based Design 이렇게 해서 CBD 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에 애자일 방법론하고 구조적 방법론하고 객체 지향 방법론은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 만든다. 자, 여기 문제에 이미 힌트가 있죠. 객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부품을 조립하듯이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객체들을 조립해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무엇이냐? 당연히 객체 지향 방법론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객체가 기초 이제 최소 단위죠. 예, 이 객체를 단위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론이 객체지향 방법론입니다. 자, 객체지향은 각각의 객체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객체로, 그러니까 객체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객체지향 방법론은 이제 영어로 쓰면 Object Oriented 라고 쓰죠. 그래서 Object Oriented OO 방법론. 방법론이라는 거는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무엇인가요? 자,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자, 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분석 이론으로 목적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정형화된 분석 절차를 가진다. 어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틀에 맞춰져 있는 정형화된 분석 절차를 따른다. 그리고 문서화를 중요시한다.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있는데요.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분석 절차. 그 다음에 목적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조적 방법론이죠. 구조적 방법론은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방법론입니다. 절차,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어떤 기능의 처리, 연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과거의 어떤 특정 과학기술 목적이라든가 군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냥 예전에 이제 연산 위주로 또는 항공우주 이런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때 과거에 이제 어떤 구조적 방법론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죠. 주로 C 언어나 이런 이제 포트란이나 이제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 언어들로 프로세스, 계산이나 연산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구조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정보공학 방법론하고 이제 문서화하는 거는 비슷한데요. 정보공학 방법론은 이제 구조적 방법론하고 차이점이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중요시 여깁니다. 데이터를 중요시 여긴다. 키워드만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론은 처리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 검증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단일한 목적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기능 중심의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는 방법론입니다. 4번. 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바로바로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소프트웨어 방법론은 무엇인가요?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애자일 방법론. 민첩하게 대응한다. 무엇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한다.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 하는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애자일이 민첩한 그런 뜻이죠. 자,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론. 이게 애자일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5번.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관리 절차, 그 다음에 작업 기간을 체계화한 방법론으로 개발 주기를 이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야. 자, 이게 키워드죠. 자, 방법론 중에 관리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체계화된 어떤 방법론이고, 대형 프로젝트 많이 수행할 때 쓰는 방법론은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네. 자, 6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제품 계열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정의하여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자,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베디드 어떤 특정 전자제품 또는 전자제품 같은 곳에 탑재되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가 또는 뭐 가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TV라든가 여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특수화된 방법론, 이게 제품 계열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동된 기능을 정의하는 하여 개발하는 방법론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하나의 새로운 응용품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컴포넌트 나왔으니까 CBD.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애자일이다. 애자일.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관리 절차와 작업 기반을 체계화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정보공학.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문제. 애자일 방법론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애자일 방법론은 다양한 방법론을, 애자일 방법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실제 실행 어떤 방법론,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크리스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짝 프로그래밍은 실제 이제 하나의 컴퓨터로 두 사람이 그냥 함께 프로그램하는 그런 것이지 애자일 프로그램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용 상정 기법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 중에서 생산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비용 결정 요소 중에서 생산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생산성이라는 거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생산성 있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소프트웨어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생산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우리가 보통은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생산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이나 제품들은 이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을 줄여야, 납품 기간을 또는 제품 생산하는 기간을 짧게 줄여야겠죠. 줄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기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물품이나 제품들은 그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인력도 중요하지만, 근데 소프트웨어는 실제 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생산 요소에는 개발자 능력과 개발 기간이 그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개발 인력이 고급 인력이 투입이 됐으면 보통 이제 보통은 뭐 한 달에 일할 한 3달에, 중급이 3달에 일할 거를 공급이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요소하면 개발자 능력과 개발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프트웨어 규모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맞죠? 규모, 소프트웨어 규모가 얼마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당연히 규모가 크면 비용은 되게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비용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낮게 산정한 경우에는 예산 낭비와 일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비용을 낮게 선정했으면 예산이 절약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죠? 이게 아니죠. 일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자, 근데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에서는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과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에는 프로젝트 요소, 그 다음에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에는 무엇이 있다? 프로젝트 요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원이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도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성 요소. 이렇게 해서 비용 결정,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이 드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기간에 또 프로젝트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생산성에 따라서 비용은 결정된다. 자, 꼭 요거 기억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는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일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을 때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 중에 자원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 이제 비용 결정 요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요소, 그 다음에 자원 요소, 또 뭐가 있죠? 생산성 요소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생산성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개발 기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인력의 능력, 네, 개발자의 능력, 그렇죠? 개발자 능력, 세부 요소고요. 이 자원 요소에는 그럼 무엇이 해당되는지, 자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적 요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발 툴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저작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그 컴퓨터라든가 서버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자원 요소 세 가지. 인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품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프로그래밍 장비 등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아까 얘기했죠.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 이 세 가지가 요소고요.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자, 세 가지 요소. 아까 꼭 외우라고 했죠.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 자,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요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자원, 그 다음에 생산성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자원하고 생산성에 대한 세부 요소를 다 확인해 봤고요. 프로젝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프로젝트 요소는
어떤 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개발자의 능력은 뭐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성 요소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요구되는 신뢰도, 시스템 크기, 제품 목적도.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요소에는 요구되는 신뢰도, 신뢰도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스템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제품의 복잡도,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의 요소의 세부 요소로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나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